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7월 학평 38번, 41번 쯤 고전시가와 그 다음에 현대수필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에 보면 여러분들 고산별곡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 형식이라든지 이거는 충분히 다 알 겁니다. 십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한거 18곡하고 한거 18곡 그 다음에 우리 수능 완성에 있는 병산 6곡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시조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전체적인 느낌은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이해 못해서 혹 문제가 아주 세부적인 물음이 나왔을 때 오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전시가를 잘 하려면 여러분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힐 필요가 좀 있습니다. 됐죠? 거기 가의 첫 번째 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수의 내용에 대상만 볼까요? 청산은 애워들고 녹수는 돌아간다. 청산에다 동그라미, 녹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청산은 푸른 산이고 녹수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푸른 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청산은 애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주변이 다 이렇게 청산으로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수도 앞에 흐르는 물도 푸른 물도 앞에서 흘러가죠. 그래서 청산과 녹수가 있다. 첫 번째 초장은 일단 대구가 쓰였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 알아두세요. 색채어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청산은 에워싸고 있고 녹수는 앞에 흐르고 있죠. 석양이 거칠 때 이런 뜻입니다. 석양이 거칠 때 신달이 솟아난다. 됐죠? 달에다 동그라미죠. 지금 석양이라는 단어는 뭐를 뜻하죠?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뭐가 떠? 달이 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보면 다 지금 무슨 뜻이죠? 시적 화자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적 화자가 자연 속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전에 됐죠? 눈앞에 일전주 한 통의 술 가지고 시름 풀자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지금 술이 있어요. 이 술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를 풀고 싶어 해요? 시름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근데 결국 이 시름이 무슨 시름이냐? 아니 자연 속에 있으면 술 먹으면서 풍류를 즐기고 한가롭게 지내면 되는데 아니 시적 화자는 시름이 있대요. 알았죠? 그래서 술을 가지고 시름을 풀려는 이유가 뭔지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삼수죠. 미안합니다. 삼수. 삼수에 보면 강산의 눈이 익어요. 강산은 자연을 뜻하죠. 강과 산, 자연은 눈이 익어. 근데 세로는 속세로 향하는 길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세보다 자연이 훨씬 더 익숙하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산이라는 단어하고 뭐는 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는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속세로 향하는 길은 낯설어요. 알았죠? 하지만 자연은 너무 나한테 익숙하다. 오케이. 이것도 대꾸법입니다. 됐죠? 밑에 어디 누구 문에 이 허리 굽힐손가 이런 뜻이에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어디 누구 문 밑줄 그어놓으세요. 내가 자연이 익숙해. 저기 속세의 길은 나한테 좀 낯설어. 내가 그럼 쓸데없이 자연을 버리고 저 속세에 가서 세력 있고 권력 있는 놈 앞에서 내가 허리를 굽히겠습니까? 굽히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세로를 멀리한다는 건 속세와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단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속세와 뭐 하겠다? 단절하겠다. 그래서 거기 어느 누구의 문 아래서 허리를 굽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중장은 무슨 법이 쓰였다고 알아두시면 돼.
중장에는 서리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종장에 일전주 술과 검은고 됐죠? 삼척금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 가지고 100년 동안 그냥 세월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속세와 단절하고 술 먹고 검은고 치면서 술 먹고 검은고 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풍류라고 합니다. 알았죠? 풍류를 즐기면서 인생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자연 속에서 술을 먹고 시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됐죠? 시적화자는 삼수에서 나는 강사는 좋아. 속세의 길은 낯설어. 그래서 내가 속세에 가서 쓸데없이 허리를 굽히겠어? 굽히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길래.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수에 내 말도 남이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내가 아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사수에는 나의 말도 남이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밑에 고산 불고정이 좋아서 늙는 몸이로다. 불고정은 동그라미죠. 됐죠? 고산 불고정은 시적 화자가 있는 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고산의 불고정이 좋아서 늙는 몸이로세. 어디서 망령된 손이, 망령의 손 세모 쳐놓으세요. 망령의 손이 검다 희다 하나니, 검다 희다 하나니는 옳다 그르다 하나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속세와 단절하고 자연 속에서 살겠대. 나도 남의 말 안 할 테니까 남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남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나는 주관이 뚜렷하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고산 불고정이 나 좋아. 나 여기서 이제 늙을 거야. 됐죠? 근데 어떤 쓸데없는 놈이 나한테 와서 야, 넌 막 이렇게 살면 안 돼, 자식아! 라고 말하니 말하지 마, 임마!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태도에 대해 아주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죠. 알았죠? 이게 결국 이 사람은 고산의 불고정에서 자기의 일평생 삶을 살겠다는 확고한 뭐가 있다? 의지가 있네. 됐죠? 이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결국 철저하게 나는 뭐하고 단절하겠다. 속세와 단절하겠다. 됐죠? 내가 단절하는데 남들 내가 이렇게 단절하는 삶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수에 보면 A 있죠. 육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엊그제 빚은 술이 다만 3병입니다. 술 더럽게 많이 나오죠. 한 병은 물에서 놀면서 마시고 또 한 병은 산에서 놀면서 마시고. 됐죠? 이 밖에 남은 병은 달 구경하면서 마시면 어떠리? 이런 뜻 아닙니까? 이해됐죠? 여기서 그래서 철저하게 뭐가? 풍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술 먹으면서 자연 속에서 흥가롭게 뭐? 유유자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칠수에 보면 근데 이게 왜 시름이 나타났는지를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난 자연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그냥 풍류를 즐기면서 한가롭게 지낼 거야. 남들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하지 마라. 됐죠? 근데 칠수에 딱 가면 생애는 고초하고 생애는 삶은 힘들고. 됐죠? 세미도 단박하다. 속세, 세상에 사는 맛도 단박하다. 멋스럽지 못하다. 얘 뭔가 고민이 있네. 그죠? 흰술 한두 잔과 푸른 글귀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술과 글귀뿐이다. 글뿐이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술과 글귀뿐이로다. 옥경현 평생 행장이 이 밖에는 없어라.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사는 거 참 힘들다. 됐죠? 세상 사는 맛이 멋스럽지 못하다.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술과 글귀뿐이다. 이 밖에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옥경현은 밑에 뜻이 있죠.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생 행장이란 말은 그냥 인생, 삶이라고 써놓으세요. 알았죠? 나의 삶에 이 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화자가 자기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건 뭐하고 뭐뿐이다? 술과 글귀뿐이다. 됐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풍류를 즐기면서 글을 쓰면서 사는 게 나의 삶의 전부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다. 오케이? 근데 마지막 구수에 가면 칠연 냉랭합니다. 내 옛소리 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가 냉랭하다는 원래 차갑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검은고 연주하는 소리가 옛소리 있지만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가 옛소리 있지만은 그럼 나는 검은고 연주를 잘해. 알았죠? 근데 밑에 종기를 못 만나니까 이 곡조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알 사람이 없다죠. 서리법입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자기는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데 그 능력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됐죠? 그래서 밑에 벽공 일륜 명월이 버진가노라 됐죠? 벽공은 넓은 푸른 하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일륜 명월은 둥근 달을 뜻합니다. 근데 결국 푸른 하늘에 떠있는 달을 벗삼고 살겠다. 그럼 이 사람은 약간은 속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자기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거기 구수죠. 이 구수에서는 자기가 검은고를 연주해. 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 연주하는 소리는 옛 소리가 있어. 하지만 밑에 누구라고 돼 있죠? 종기라고 돼 있죠. 종기를 못 만나니까 결국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은 없다. 됐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만 달만 못하고 살겠다. 그래서 무슨 친화적 태도를 자연 친화적 삶을 다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고산별곡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서 한거시 팔곡하고 그 다음에 완성에서 병산육곡을 배웠으면 이 전체의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청산과 녹수 사이에 있어요. 됐죠? 그리고 달도 떠 있습니다. 난 그 속에서 술 먹으면서 내 시름을 해소합니다. 됐죠? 강산은 나한테 익숙해요. 세상을 향하는 길은 나한테 낯섭니다. 그래서 나는 속세와 단절하고 풍류나 즐기겠습니다. 불고정은 내가 있는 정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살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알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술 먹으면서 한가롭게 지내겠습니다. 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하고 뭐뿐이다? 술과 글귀뿐입니다. 내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자연 친화하고 살 수밖에 요! 라고 써놓은 게 고산별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윤호용이라는 작가는 수필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작품은 교과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윤호용의 까치 소리를 보면 그치? 현대 수필인데 까치죠. 까치. 선생님 보기에는 수필을 읽을 때는 여러분 수필은 원래 태도문학이에요. 무슨 문학? 태도문학. 그래서 반드시 중심 소재를 찾고요. 이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쓰기의 태도를 알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중심 소재를 구체화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키냐를 표현 방식이 뭐냐를 알면 됩니다. 수필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수필 중에서 가끔 이제 철학적인 글들은 주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수필 중에서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고전 수필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주홍설이다, 경설이다, 알았죠? 참화설이다, 이옥설이다. 이런 수필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주제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 까치는 아주 쉬운 수필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문단을 까치 소리는 반갑다에다 밑줄. 중심 문장이죠.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까깍! 첫 각은 높고 둘째 각은 얕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이 나는 그저 반갑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다. 됐죠? 그래서 일단 중심 소재는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까치 소리가 일단은 나는 뭐하다? 반갑다. 이게 다예요. 두 번째 문단. 반포 지은을 안다고 해서 효조라고 일러왔지만 원래 까치가 됐죠? 그래서 원래 반포 지은 됐지? 부모의 은혜를 갚는 새가 바로 효조 까치인데
효조라 일러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에 밤나무 위에서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라서 그해 안변부사로 영전되었다든가, 서재 남창 앞에 높은 나무까지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들어서 문명을 날렸다고 하는 옛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뭐 효조기 때문에 까치 소리를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까치가 길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까치 소리 때문에 글재주가 좋아진다는 옛 이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됐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이 까치 소리를 반가워하는 두 번째 문단, 이런 것들은 까치 소리를 반가워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죠. 밑에 나는 까치뿐 아니라 까치집도 좋아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야? 좋아하는 이유가. 세 번째 문단은 까치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는 까치집까지 좋아합니다. 이유가 나와야 될 거야. 이유가. 알았죠? 뒷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하기 때문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얽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자연스럽다는 소리죠. 그러면서도 소세한 맛,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소세란 말은 맑고 깨끗한 맛이 난다. 엉성하게 얽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 다음에 내 사랑채를 짓는 다음에 꼭 까치집같이 소세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을 취하는 이유는 간소하기 때문이에요. 간소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세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얌전하고 단한 가정 부인이 됐죠. 매만져 나간 살림집 같고 비유를 썼어요. 까치집은 쇠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 같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까치와 까치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까치집이나 까치가 무슨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소세한 맛, 풍류의 멋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한다네. 됐죠? 그래서 이 까치집과 무슨 집을? 제비집을 대비시켜놨네. 됐죠? 이거는 가정부인이 만진 집이고 이거는 풍류객의 집 같다. 난 그래서 까치소리나 까치집이 좋다. 비둘기장이 있다. 비둘기장은 세모죠. 결국 이제 비둘기장, 얘네들하고 이제 뭐를? 비둘기장을 또 대비시켜놨죠. 그래서 비둘기장은 싫다. 왜? 너무 인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 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도 알 수 있죠. 한국의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었다 해도 사람의 장이지 집은 아니다. 왜?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강조한 것 중에서 이 까치집이나 제비집은 무슨 맛이 있어요? 자연적인 멋이 있지만 비둘기장은 너무 무슨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래서 싫다. 됐죠? 지금은 아침 8시 나는 정릉 안 숲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됐죠? 나뭇잎들은 아침 햇볕을 받아서 유난히 곱게 푸릅니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막습니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옵니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속에 한없이 고요합니다. 정릉이 그런 거예요.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입니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 이른바 까치걸음입니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데도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노라. 됐죠? 이 까치가 그래서 사람하고 친근하다는 소리. 이해됐죠? 사람과 친근하다. 밑에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미나를 떠올립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미나를 떠올린 거야. 지금 나는 정릉에서 옆에 까치들이 내 옆에 있는 거야. 알았죠? 그걸 보면서 미나를 떠올려. 한 늙은이가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어요.
나는 과거에는 신기한 상상화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미나란 어린아이와 자유와 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 전 상상화가 아니다. 저럴 수 있다. 사람 배 위에 까치가 앉아있을 수 있다. 왜? 그 정도로 사람과 까치는 친근한 존재니까, 가까운 존재니까. 밑에 있는 거, 예전에 이지봉이 정호음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면서 강물을 거세게 울먹이는데 다른 외로에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 실경은 맞지 않다고 폄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하고 밝은 밤중에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인데, 그러나 김백고 황강역에서 자다가 여울소리가 하도 거세게 문 열고 보니까 하늘에 달이 외롭게 떠있대. 그걸 보고 그래, 이거는 상상이 아니구나, 실제 풍경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내가 느낀 것과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죠?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가 있습니다. 나도 그 미나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으로만, 됐죠? 알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실경입니다. 왜? 까치는 사람하고 가까운 존재니까 이런 뜻이야. 그 태교연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움, 그 배 위에 서 있는 까치 한 마리. 참 친근해 보입니다. 됐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 소재는 까치. 그래서 일단 까치 소리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좋고, 까치 집도 자연스럽고 소세하기 때문에 좋고, 됐죠? 그리고 까치는 인간과 가까운 친근한 존재라서 좋다. 이게 글쓴이의 태도예요. 38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가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운 태도가 있다. 무슨 무상이 있어야 돼요?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 이게 있어야죠. 인생 무상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밑에 가에선 불우한 환경에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기대 X. 나에서는 대상을 관조하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됐죠? 대상이 누구겠어요? 까치. 지금 정릉에서 까치를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란 말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나 같으면 비둘기장 같은 집을 짓지 않고 까치집 같은 집을 짓고 소세하고 풍류 있는 삶을 살 거야 라는 자기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색하는 태도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 정확히 답이었습니다. 오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도 나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 없어요. 가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태도,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둘 다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에요. 39번에 A, B의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A는 무슨 내용이죠? 술 먹는 내용 아닙니까? A는 술이 3병이 있어요. 됐죠? 물에서 놀면서 먹고, 산에서 놀면서 먹고, 달맞이 하면서 먹고, 풍류입니다. 밑에 있는 B도 민화의 그림이지요. 그러면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시켰다. 말 안 되죠? A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물가에서 놀다가 술 먹고, 산에서 놀다가 술 먹고, 달 구경하면서 술 먹고인데 이게 뭐 시선의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 맞아요. 됐죠? 근데 뒤에 있는 거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아니죠. 인간과 까치의 친근한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인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를 경외감을 느낀다. A,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연신이 역동적인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 이상하죠, 그죠? 근데 5번에 A, B 모두 밑줄과 사물을 매개로, 사물, 밑줄.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나타나 있죠. A는 뭐죠? 술. 됐죠? 그 다음에 B는 뭐죠? 까치. 이해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 정확히 답이다. 밑에 40번 문제에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강화 한정을 노래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은요,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물질적인 빈곤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만족해하죠. 그러니까 안빈낙도가 나타나는 거고, 됐죠? 고산별곡에서도 작가는 평생 관직에 몸담지 않고 자연에 응거하며 풍요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노래. 그러나 세모! 한편으로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만년에 접어들었다는 작가의 모두 있다. 안타까움도 있었다. 칠수의
나타나는 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일수에서 화자는 청산과 녹수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전주로 달래고 있다. 만년에 느끼는 시름이 뭐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벼슬이라도 하고 한번 출세도 했어야 되는데 이루어놓은 게 별로 없네. 이게 시름이겠네. 그죠? 보기를 봤을 때. 삼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년 소이라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응거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 사수에서 화자는 남과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서 만족하죠. 그죠? 근데 칠수에서 화자는 고초가 단박했던 생애를 밑줄과 긍정하면서도 밑줄. 흰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긍정하면서도는 잘못됐죠. 됐죠? 이 사람은 분명히 삶이 참 힘들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박하다. 멋스럽지 못하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됐죠? 그럼 결국은 뒤에 흰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건 맞지만 결국 고초하고 담백했던 삶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 아니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똑같이. 됐죠? 답은 4번이 답이었다. 5번에 구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륜명을 즉 달에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자연 친화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 41번 문제. 보기를 참고했을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작품의 소재를 중심으로 주제 제시 과정을 재구성하면 일단 정릉 안의 숲속에서 일단 사색을 하는데 까치를 보면서 처음 까치 소리, 그 다음에 까치집, 제비집, 비둘기장, 그 다음에 미나하고 시화를 제시한다. 주제 제시는 뭐냐? 1번에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속에서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른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 여기 다시 안 올래 라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주 고요해요. 알았죠? 까치 소리에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자연스러운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는 정서를 표현했다.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세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혔다. 뭐 정확하네. 됐죠? 그 다음에 4번의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즉 결국 글쓴이는 인위적인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미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밑줄과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화에 대한 평가나 내가 지금 이 미나를 평가했던 과거의 평가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진짜다. 됐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면서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해설해 주는 이유는 뭐 1, 2등급 학생들이 여기서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3등급 이하 정도 되면 이제 고전시가 특히 시조, 연시조에서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이 40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오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대어 풀이를 해서 고3 별곡도 이런 내용의 작품이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됐죠?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는 여러분들 시조하고 가사가 중요해요. 수필은 여러분들 일단 글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어떤 수필이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수능시험에 수필이 나오면 낯선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낯선 글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문학 작품들을 경험해서 주제들을 많이 이해해 놓으면 혹시 낯선 수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름방학 계획들 잘 세우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나태해지지 말고 더 공부 시간을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